지금 제 뒤로는 사비백제의 상징이자 비단결처럼 고운 백마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강줄기를 따라 차곡차곡 쌓인 부여의 어제와 오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시간 속에 더욱 빛을 발하는 부여의 진면목 기대해 주세요. 옛것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색다른 문화의 향기를 입힌 부여 자원길을 아시나요? 빈집과 빈 공간이 많아 썰렁했던 시골 마을이 이야기가 있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시간도 쉬어가는 곳, 부여에서의 나홀로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백마강을 끼고 있는 충남 부여군 규안마을. 1960년대까지만 해도 나루터가 있었던 번성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떠나고 활력을 잃어버린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몇 해 전부터 여행자들의 발길을 붙드는 특별한 공간들이 마을에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책방도 그런 곳 중 하나입니다. 여기 혹시 구경해도 돼요? 네, 그럼요. 누구든지 오셔서 편하게 보셔도 되는 공간입니다. 아, 정말요? 네네. 와, 책이 엄청 많네요. 네, 여기는 서점이에요. 책도 보고 구매도 하실 수 있고 안에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도심에서도 찾기 힘든 동네 서점이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있다는 게 참 신기했는데요. 원래 이곳은 전혀 다른 용도로 동네 주민들에게 많이 이용됐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여에 종종 오긴 했지만 이런 공간은 처음이거든요. 여기는 아주 오래전에 담배 가게였다가 버려진 공간을 저희가 서점으로 바꾼 거예요. 이 지역의 유일한 서점이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버려지는 문틀, 이런 버려지는 가구들, 원래 이 집에 있던 것들로 인테리어를 했고요. 규안마을의 도시재생을 위한 자원길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박경아 대표. 서울 인사동에서 전통공예 전시회를 하다 4년 전 소도시 부여로 내려와 도시재생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와! 어머, 이 검은이 벽지. 할머니 되고 그런 것 같네, 진짜. 우와. 옛 모습 그대로인 천장 석가래도 이곳에선 귀하게 여겨집니다. 저는 이렇게 오래된 50년 이상 된 한옥들의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전통 가옥의 형태를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대 건축물을 개조하고 문화예술 콘텐츠로 채우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자원길. 현재 서점을 비롯해 카페와 식당, 숙박시설 등 30여 곳이 새롭게 운영되고 있고요. 남은 공간들 역시 시간을 두고 변화해가며 마을의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네요. 그쵸, 글자가 진짜 그대로 이렇게 옛날 여관 그대로 남아있죠. 네. 굉장히 번성했었던 이 정도 규모들의 여관들이 많이 있었던 그러니까요. 동네였어요. 그 마을에 하나하나 문화적인 쓰임을 넣어서 다시 마을을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번엔 레트로 감성이 묻어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주문이 저희였어요. 테이블 3개의 작은 공간이지만 주인장의 손길이 곳곳에서 느껴지는데요. 음식 또한 남다른 비주얼로 식욕을 자극합니다. 마치 이탈리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정성 담은 가정식을 맛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이 맛 굉장히 비싼 맛인데. 그렇죠. 네. 셰프님이 이태리에서 공부하고 오신 셰프님이세요. 그래서 여행을 오셨다가 자원길에 살고 싶어요 해서 여기서 이렇게 작은 식당을 열게 되신 거거든요. 네. 딱 현지 맛. 네, 현지에서 먹어본 그 맛이라고 손님들이 네. 이 시골에서 이런 맛을 하고 많이 놀래세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르신들의 경로당이었던 곳을 식당으로 개조한 건데요. 가는 곳 어디나 공간에 얽힌 역사를 함께한다는 게 자원길만의 특별한 매력입니다. 이번엔 옛스러운 정치가 물씬 나면서 규모 또한 제법 큰 한옥 건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터가 굉장히 넓다. 여기가 양조장에 하시던 분의 네. 집주인 어르신에 살던 곳. 그러니까 이 지역 일대에서 최고 부잣집.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기와 빛깔과 네. 이 집의 규모가 사실은 네. 민가의 규모로는 굉장히 큰 집에 해당하죠. 네. 문을 열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곳의 새로운 용도는 한옥 갤러리인데요. 아담한 소반을 비롯해 다양한 고가구들과 공예품들을 만날 수 있고
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하네요. 저희 갤러리 입장 관람하시는 분께 웰컴 다가상으로 내어드리는 건데 한국에 이런 예쁘고 맛있는 디저트 문화가 있는데 잘 알려지지 못했으니까 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게 이런 것을 마련을 했고요. 네. 손님들께서 되게 좋아해 주세요. 좋다, 좋다. 시간을 초월해 향긋한 차 한 잔의 여유도 즐겨봅니다. 골목 곳곳마다 구경하는 재미, 특별한 이야기가 숨쉬는 자온길. 이번엔 또 어떤 곳일까요? 짠. 오래된 한옥이 게스트하우스로 변신했는데요. 옛날 감성에 편리함이 더해지고 창밖에 대나무 숲까지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곳곳을 둘러봤는데 저의 감성을 톡톡 건드려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이렇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곳인지 몰랐어요. 이런 전통적인 공예 문화의 아름다움도 경험하시고 편안하게 쉬는 시간도 가지시길 바라고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네. 하나하나 완성해가면서 있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웅장한 한옥이 눈길을 끄는 이곳은 오랜 세월 규합리를 지켜온 백년 가게입니다. 와, 이 연잎 향이 장난 아닌데요? 그렇죠. 연잎밥에 연잎 향이 건강해지는 느낌이지 않으세요? 그래요. 이거 제대로 한번 맡아봐야겠다. 와, 좋다. 그럼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요? 오, 멋있어. 와. 궁남지가 있는 부여의 대표 음식하면 연잎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연잎에 찹쌀과 대추, 밤, 은행, 잣 등 각종 고명을 넣어 찜통에서 쪄낸 연잎밥. 찹쌀의 쫄깃함과 연잎의 은은한 향이 조화를 이루며 부여의 별미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쫀득쫀득한데 밥에서 은은하게 연잎향이 펴져 있어요. 그렇죠. 고급스러운데요,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연잎이 다양한 곳에 좋다고 해요. 네. 옛날 한방 문헌에도 보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해요. 그래요? 네, 아, 더 먹어야 될 이유가 생겼네요. 맛있게 드세요. 와, 씹는 맛있다. 향으로 먹고 맛으로 또 한 번 먹는 연잎밥. 씹으면 씹을수록 연잎의 향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밥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견과류라든지 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그 향이 또 같이 배어서 맛있으실 거예요. 네. 이거 먹으면 영양제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보약 먹는 느낌이에요. 온갖 좋은 게 다 들어가 있어서. 연잎밥과 함께하면 좋을 연잎 갈비찜인데요. 고기 사이사이 연근이며 각종 고명들이 군침을 자아냅니다. 연잎으로 잡내를 제거해서 깔끔하고 또 매콤, 달콤, 짭짤함 좀 풍부한 맛을 느끼실 수 있는 갈비찜이에요. 좀 와. 드셔보세요. 그냥 갈비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면 연근도 들어가 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촉촉하면서 야들야들한 자태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한우 암소갈비이기 때문에 맛있으실 거예요. 누가. 별 씹진 않았는데 사라졌는데요? 이번엔 연근과 갈비를 함께 맛보겠습니다. 아삭함과 이 부드러운 갈비의 조화, 이 연근의 그 영양소가 제 몸에 아주 쏙쏙 흡수가 되는 느낌이에요. 연근튀김에 연근조림 등 연근을 활용한 반찬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맛을 보면 잃어버린 입맛도 돌아오고 몸 안에 새봄 새 기운이 가득 들어찬 기분인데요.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부드럽다. 연잎밥과 연근 요리에 이어 대장정의 마무리는 연꽃차와 함께합니다. 탐스러운 연꽃을 차로 즐기면 어떤 맛일까요? 연잎이 다 은은하면서도 강한 것 같아요. 향이 진하죠? 네, 처음에는 은은하게 다가왔다가 뒷맛이 확 진해지는 느낌.
와, 이렇게 오늘 연잎밥도 먹고 연잎 갈비, 연잎 반찬들 마지막으로 연잎차까지 마시니까 몸 안이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부에 오셔서 좋은 구경도 하시고 저희 집에 건강한 연잎밥과 그리고 연잎 요리들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여는 알면 알수록 매력이 가득한 곳 같아요. 다음에 또 올 거예요. 수십 년간 침체의 늪에 잠겼던 교환마을이 봄날 새싹 돋듯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세월의 부침을 겪은 후 낡음은 정겨움으로, 오래된 것들은 소중한 자원으로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궁금해지는 곳, 그곳은 부여 자온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상북도 청도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청도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감, 소싸움, 미나리. 네, 다 유명하지만 셋 다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것은요, 청도의 신흥 작물이죠. 바나나, 안 바나나, 바로 바나나입니다. 자, 지금부터 모두 주목해주세요. 바나나계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청도에 떠오르는 신흥 작물. 화려한 출사표를 내던진 올해 첫 수확. 청도 버네너만의 특별한 달콤한 속으로 오늘 저와 함께 푹 빠져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이 대형 비닐하우스에 비밀이 있다는데요. 청도 속의 제주.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니 단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푸릇푸릇 싱싱한 게 진짜 신기하죠? 와, 여기 청도 맞아요? 동남아인지 제주도인지 헷갈릴 정도인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야, 이 바나나가 이만큼 매달려 있어요. 제주도? 아니고요. 외국도 아닙니다. 보면 볼수록 존재가 뿜뿜. 올해 첫 수확을 앞둔 청도표 바나나에 완전 반해버려지 뭐예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도의 열대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제가 지금 여기 동남아인지 제주도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이렇게 바나나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 보니까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 이곳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예, 이 하우스는 2020년도에 조성된 하우스로서 약 20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주스는 한 150주 해가지고 바나나만 되어 있는 전용 동입니다. 그래도 열대 나라잖아요. 이 바나나만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예, 지금 다른 동에는 보면은 몽키 바나나, 황금 연꽃 바나나, 파파야, 커피, 무화과 등이 심겨져 있습니다. 정말 청도의 열대 나라가 맞는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나 제주도에서나 만나보던 각종 열대 과일들을 청도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는데요. 외국향 물씬 풍기는 이색 과일들의 향연숲. 우리 바나나 멀리서 봐도 단연 돋보이죠? 근데 사장님, 예. 제가 보통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한 묶음씩 파는 건 봤는데 이렇게 다 발려 있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 이거 수확할 때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도 한 묶음씩 밑에서 수확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럼 혹시 하나씩 따면 안 돼요? 하나씩 따면은 이게 숙성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지금 한 60-70% 익었습니다. 익었고 한 80-90% 익었을 때 수확해서 집에서 한 10% 정도 더 후숙을 시켜가지고 드시면은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후숙 과일이기 때문에 바로 따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후숙을 시켜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옹기종기 매달려 있는 우리 바나나 군단들을 이제 제 손으로 수확할 차례. 튼실한 바나나들을 톱칼로 쓱싹 베어주면 되는데요. 열매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잘라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이제 드디어 청도에서
바나나를 수확했는데요. 이렇게 수확하고 나니까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청도에서 이 바나나를 재배하게 됐을까요? 청도에서 바나나 농사를 하게 된 이유는 청도 지역의 온도가 많이 상승을 하고 저희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소득 작물을 찾다가 바나나를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청도 바나나는 당도가 높고 질감이 좋습니다. 청도 지역에서 직접 생산해서 지역 소비자에게 보급하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에 비해서 신선도가 아주 높습니다. 물론 바나나 농사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바나나는 봄에 바나나를 심으면 가을에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수확했는 맛있는 바나나를 가을에 먹을 수가 있고 우리 지역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농업인들은 가을에 바나나를 수확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고 소비자들은 신선한 바나나를 드실 수 있어서 소비자와 농업인들이 모두가 좋습니다. 탐스러운 이 바나나들이 이제 청도의 효자 작물로 톡톡히 자리매김을 한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 청도 바나나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알아볼까요? 드디어 수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쪽이 저희가 수확한 바나나고요. 여기 있는 게 제가 오는 길에 마트에서 사온 바나나인데요. 눈으로 봤을 때도 좀 차이가 나잖아요. 네. 크기가 조금 크고 조금 작은데. 크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바나나는 위쪽 부분이 크고 아래 부분이 좀 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확하다 보니까 저 밑에 부분하고 위에 부분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수확했는 거는 위쪽 부분에서 수확했기 때문에 이렇게 굵습니다. 그래도 저희 이제 청도 바나나만의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완전히 숙성됐을 때는 당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리고 저희들 거는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더 마음이 가는데 일단 두 개의 맛을 조금 비교를 좀 저희가 한번 예, 해볼게요. 예. 그러면 한 입 먹어볼게요. 예. 촉촉하면서 약간 쫄깃한 느낌이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보통 바나나를 먹었을 때 약간 퍼석한 느낌이 있거든요. 숙성이 80%다 보니까 예, 예. 당도는 조금 아쉽다.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은 기대된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예, 있겠고요. 숙성시키면은 당도가 그쵸. 확 올라갑니다. 그쵸, 그쵸. 예, 예. 제가 마트에서 사온 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때 비교를 또 우리가 해봐야 되잖아요. 확실히 숙성은 돼서 예. 달지만 좀 퍼석한 느낌이 있네요. 예, 예. 양쪽을 다 먹어봐서 식감은 우선 알겠는데 아무래도 이게 숙성이 덜 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당도를 좀 제가 직접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혹시 이걸 제가 가져가서 숙성을 좀 시켜서 먹어도 될까요? 예, 지금 이 상태 같으면은 한 18도씨 이상에서 한 3일 정도 숙성을 시키면은 당도가 올라올 겁니다. 3일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문채영의 팩트체크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3일 숙성시켰습니다. 어떻게 처음 봤을 때보다 바나나가 좀 노르스름하죠? 초록빛도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첫날 먹었을 때 숙성이 한 80% 정도 됐었잖아요. 그때 먹었을 때보다 확실히 당도가 훨씬 올라왔어요. 청도 속 작은 열대 나라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책이나 그림으로만 봤던 바나나 나무에 눈이 휘둥그레진 우리 아이들. 옳지. 간식은 물론 식사 대용으로도 좋은 바나나의 달콤한 매력에 모두가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생소했거든요. 뭐 예전에 같으면 해외 여행 가서는 자주 보겠는데 애기들이 이제 그때는 못 봤다가 이제 오니까 엄마 바나나 나무가 이렇게 컸어라고 하니까 실제로 한번 보는 게 정말로 큰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새롭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청도에서 바나나도 따고 먹고 또 친구들과 체험까지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좀 달콤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달콤한 한마디 제가 쏠게요. 청도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인간 비타민 저 문채영이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쫀득한 식감과 꿀 같은 과육이 매력적인 청도 바나나와 함께 달콤한 봄날 되세요. 땅의 기운을 점쳐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천재지관 뽀글이 최기정. 오늘도 전국 팔도 최고의 명당을 찾아 길을 나섰는데 오늘도 좋은 터를 찾으러 가야지. 사람을 묻을 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땅. 가만 좀 볼까? 어디 보자. 오호, 뿌리 깊은 나무에 땅? 땅? 경상도 땅이로구만. 어허, 그래, 내 얼른 가야지. 가세. 저쪽이네. 하하, 가세. 조선 팔도를 두루두루 섭렵한 지관이건만 뿌리 깊은 나무의 땅은 난생 처음일세 그려. 그 진위를 의심케 하는 유일무이 신통방통한 땅의 정체는 우리도 경상도로 가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같이 가 보시지요. 발길 닿은 곳은 경북 예천군. 천재지관의 눈으로 마을 곳곳을 이리저리 꿰뚫어 보던 그 순간 여기가 천혜의 명당이로세. 명당이로세. 이 나무가 있는 이 땅이 참으로 명당이로세. 가만, 내 이 땅을 사야겠어. 아이, 이보시오, 이보시오, 어르신. 예. 말씀 좀 묻겠어. 예. 그 이 땅의 주인이 누구요? 내가 이 땅을 좀 사야겠어. 이 땅의 주인은 이 소나무지. 예? 소나무야. 아니, 가만,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나무가 예. 이 땅의 주인이라고요? 주인. 성은 석씨고 이름은 송영. 소나무 송자 실령영자인데 등기부상에 엄연히 이 땅의 주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요. 나무가 땅의 주인인 게 기정사실? 믿을 수 없다면 확인시켜 드리지요. 토지대장에 떡하니 적힌 세 글자 보이시죠? 그 말인즉슨 석송령은 꼬박꼬박 세금까지 내는 부자나무란 사실. 아니, 그런데 정말 신기하오. 아니, 이 나무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땅의 주인이 된 것이오? 이 땅의 원래 주인은 이수목 씨의 부친 이수창 씨였는데 이수목 씨가 어릴 때 가출을 해서 연락이 안 돼서 돌아가실 때 이 나무에 그 자기 땅을 근 2천여 평을 여기 주고 갔습니다. 오, 아니 그렇다면 세금을 내는 나무, 도대체 세금은 얼마나 내는 것이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1, 2만 원 정도 됩니다. 더욱이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저축해뒀다가 마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놀라운 사실까지 추가요. 사연을 알고 나서 보니 어딘지 남달라 보이는 석송령. 천연 기념물답게 자태가 고고한 것이 실로 위용이 대단합니다. 뻗은 가지가 10,000가지나 된다고 해서 일명 만지송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오, 세금을 내는 나무 석송령. 아이고, 가까이서 보니까 더 웅장하고 멋진 것 같소. 아니, 그런데 말이야, 딱 보니까 이 지관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 이 나무는 원래 이곳에 있던 나무가 아닌 것 같소. 지금 영주시하고 경계 지역인데 그 지역이 옛날에 풍기군 지역입니다. 수해 때 떠내려오는 나무를 지나가던 과객이 주워서 심어놓고 갔다고 전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석송령에 얽힌 사연이 심지어 교과서에도 종종 소개된다고 하니 이제부터 이 사실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다진 부자나무. 세금 내고 장학금 주는 나무가 있다는 건 기정사실. 이어서 찾은 곳은 경북 안동. 뿌리 깊은 나무의 땅이 또 있다는 소식을 접수. 천재직원 뽀글이 최기정, 길안면 용계리 마을로 달려갔는데 올커니 이 나무로구만. 언뜻 보기엔 평범한 고목 같은데 도대체 이곳엔 또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는지요? 이 물가에 있는 땅 위에 이렇게 멋진 나무가 하늘 위로 쭉쭉쭉 뻗어 있다니. 정말 장관이로서. 아니 보아니 문화관광해설사인 듯한데 이 나무에 대한 사연을 좀 알고 계시오? 예, 원래 이 나무는 이 자리가 아니었고요. 여기서 15m 아래에 용계 분기업 운동장에 있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이마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처하자 마을 주민들이 안타까워하여 땅을 돋구어서 15m 위로 상식하게 된 나무입니다. 예? 나무를 위해서 땅을 돋아 올렸다고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주변엔 인공호수가 자리한 데다 나무를 심은 땅은 어딘지 사람의 손을 탄 듯한 모습. 수몰 위기를 벗어난 그 사연은 과연 어떤 비밀이? 허허, 이 보면 볼수록 참으로 멋진 은행나무요. 네. 아니 그런데 이 나무를 위해서 땅을 돋아 올렸다. 아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나무를 그냥 옮겨 심지 않소. 아니 왜 나무는 가만히 두고 땅을 올린 것이오? 1200톤이나 되는 이 나무를 옆으로 이동하지 않고 워낙 큰 나무라서 중장비나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상식의 방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특허를 가진 회사가 있어서 요철분 공법, H빔 공법, 그리고 생명토 공법을 적용하여 이 큰 나무를 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사 기간만 무려 2년 9개월. 당시 온갖 매체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정도로 유례없는 이슈였다고요. 이후 기네스북까지 올랐다나 뭐라나.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이 나무를 살려야 되는 이유, 이 나무가 그렇게 귀했나 보죠? 자, 이 용계 은행나무는 700년 된 수령으로 국내에서 은행나무로는 가장 굵은 14m의 굵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천년기념물로 등재된 은행나무는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울음소리를 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에 큰 경고가 있을 때마다 예언하듯 울음소리를 냈다는 은행나무. 주민들이 애지중지 귀하게 보살펴왔던 만큼 마을 신목을 허탈하게 수장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건재하게 뿌리 내린 용계리 은행나무. 유일무이한 그 사연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땅과 나무에 얽힌 사연도 참으로 신기하구려. 땅을 들어올려 수몰 위기를 피한 나무가 있다는 건 기정사실. 경상도 땅에 전해지는 신통방통한 나무와 땅에 얽힌 이야기 어떠셨나요? 땅을 가진 부자나무가 세금도 낸다는 사실, 수몰 위기를 막기 위해 땅을 속개한 나무가 있다는 사실, 이제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뿌리 깊은 나무의 땅. 이 세상에 좋은 터는 다 봤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또 귀한 걸 봤구만 그래. 자 그럼 또 길을 떠나봐야지. 가세! 퇴근 시간 풍경은 언제 봐도 멋있어. 하지만 자동차와 주변 공장의 매연에 희뿌연 미세먼지까지. 어쩔 수 없이 또 삼겹살 앞으로. 간판만 봐도 숯불구이집이라는 걸 확실히 알겠네. 웨이팅이 심화돼서 서둘러서 왔는데 역시 일찍 오길 잘했다. 뭘로 드릴까요?
된장 삼겹살 2인분 주세요. 처음에 오돌뼈만 전문점으로 하다가 옆집에서 삼겹살을 해가지고 저희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된장 삼겹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된장 삼겹살? 된장 소스에 찍어 먹는 삼겹살인가? 맞네. 그럼 이게 비법 된장 소스? 엥? 삼겹살이잖아.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이 정도의 수고로움쯤이야. 이제 먹어볼까? 다양한 조합으로 먹다 보면 한 판이 순삭. 미세먼지로 칼칼했던 목이며 스트레스로 무거웠던 머리까지 말끔해지는 맛.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듣자 하니 이곳에 잔치국수만 먹으러 오는 분들도 국수만 있다면서요? 드시는 건 안 되고 저희가 후식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 양이지만 고명도 아낌없이 듬뿍. 잘 먹겠습니다. 역시 손님 많은 곳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 이번엔 수채 대응할 만한 화끈한 연탄구이집을 찾았는데요. 아이 귀여워. 여기도 맛집이네, 맛집이야. 저희 집 연탄은 연탄 테이블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연탄이 365일 꺼지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은 연탄집이라서 젊은 사람들은 그 연탄에 대해 잘 모르시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연탄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와, 추억의 쫀득이! 저는 쫀득이 대신 삼겹살 2인분이요. 저희는 껍데기가 있는 오겹살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쌈장을 제외한 모든 소스를 직접 만들고요. 백반집으로 착각할 정도로 다양한 밑반찬이 제공됩니다. 공기를 미리 식혀 마라? 아, 고기 왔다!
쫀득한 껍데기까지 잘 익은 오겹살. 연탄구이는 구울 때만큼이나 먹을 때도 스피드가 중요한 거 아시죠? 타기 전에 빨리빨리. 오늘 후식 메뉴도 왜 이래? 밑반찬이며 후식도 좋지만 이곳의 가장 좋은 메뉴는 연탄이라는 추억이 아닐까요? 저도 추억 배불리 먹고 갑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산책에 나선 양성화 리포터. 오, 책 읽을 명당 발견? 그럼 그렇지.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니. 봄철 불청객, 툭하면 졸음이 쏟아지는 춘곤증으로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데. 주무세요? 네. 아이, 영 기운이 없어 보이시네. 네. 기운 차리러 같이 가시죠. 기운 차리러 간다고요? 가시죠. 어딜 가는데? 일어나시죠. 따라오세요. 가시죠. 가시죠.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산과 들, 바다에도 봄이 찾아왔다. 덕분에 더욱더 풍성해진 우리의 식탁. 겨우내 집 나갔던 입맛도 돌아오게 할 봄 기운 가득한 제철 밥상을 만나봅니다. 이쪽이에요. 아니, 봄이라 기운 내주게 한다더니만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다리가 풀릴 것 같아요. 어디야 여기가? 네, 다 왔습니다. 이쪽입니다. 이게 뭐예요 근데 여기? 여기는 모든 게 전부 달래입니다. 달래예요? 네. 저는 잡초인 줄 알았어요. 달래구나. 봄하면 달래죠. 그렇죠. 아, 또 봄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 달래 만나러 절 데려왔구나. 직접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밭을 일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얘들이 혼자서 씨를 뿌리고 항상 이런 식으로 또 자라납니다. 근데 어떤 분인지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혹시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 네, 저는 이제 광양에서 네. 식당 하나 작게 운영하고 있는. 요리 경력 8년 차. 광양에서 나오는 다양한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연구하는 오호승 로컬푸드 요리 연구가입니다. 지금 이거 달래가 굉장히 좀 여리고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서 네. 이렇게 가해를 살살 긁어 주셔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잡고 뿌리까지 화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살. 이 달래는 살살 달래서 캐야 돼서 이름이 달래다. 그렇죠. 아, 사장님. 뿌리가 좀 이상했네요. 실패. 사장님도 잘 캐는 건 아니었는데요. 아, 그죠. 사장님도 실패를 하는군요. 난 풀인 줄 알았어요. 달래입니다. 이거 없어요. 어디 갔어요? 큰일 났네 이거. 제가 방송 달래 캘 수 있습니까? 긴장을 해서 오, 왔다. 야, 이거다. 오, 보이세요? 뿌리가 영롱합니다. 봄에 좀 달래 많이 드세요? 봄에는 저희는 이제 달래 저희가 캐다가 힘들어서 잘 안 먹으려고 하죠. 아, 그렇군요. 아, 귀한 건 손님들 드려야죠. 귀한 건 손님에게. 귀한 건 손님에게. 내 입으로 들어갈 게 어디 있냐. 그렇죠. 귀한 건 손님에게. 달래만 캤을 뿐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영양 만점 곤드레밥부터 식욕을 돋울 토마토, 달래 샐러드와 향긋한 도다리 쑥국까지 봄의 기운을 듬뿍 담은 소박하지만 건강한 제철 음식들로 한상 가득 차려졌는데요. 양송아 리포터, 오늘 봄맞이 건강 제대로 충전하겠는데요. 다음엔 좀 같이 가요, 우리 이런 거. 저는 그렇게 큰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게 차려져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게 다 지금 봄이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거의 봄이라고 보시면 되죠. 저희가 지금. 일단은 이쪽에 있는 게 지금 예, 도다리 쑥국입니다. 일산으로 가면 쑥국. 그렇죠. 도다리 쑥 끓이는데 혹시나 뭐 신경 쓰는 점이 있다면? 도다리는 끓이면 끓일수록 진한 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깊어지죠. 예, 조금 이제 오래 끓이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약간 보약처럼 끼어내면서 쑥의 향이 싹 가라앉도록 멘트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맛있게 먹고 싶어요. 네. 자, 옆에 보시면 또 주꾸미가 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여수에서 온 주꾸미고 또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재배한 미나리를 저희가 끊어와서 오늘 이렇게 데쳐가지고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주꾸미하고 미나리의 조합은 좀 생소하긴 해서 네네네. 야, 이건 조합이 좀 좋은 조합인가요? 네, 아까 저는 굉장히 이렇게 먹어봤을 때 굉장히 맛있고 보편적으로 이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맛있겠다. 그 조화로움을 알겠네요. 맛있죠. 미나리의 향이 자칫 해산물에 들어올 수 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약간의 비린내까지 싹 잡아주면서 와, 식감이 아삭아삭함과 쫄깃쫄깃함을 함께 하니까 너무 맛있네. 이거 저희가 좀 캐낸. 네, 맞습니다. 방금 캐낸 달래랑 저희가 농가에서 직접 받아온 이 토마토, 이게 샐러드로 저희가 지금 만들어봤습니다. 이 토마토도 지금 농가에서 네, 맞습니다. 다른 농가들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장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모양이 조금 못났을 뿐이고 조금 이제 상품화 가치가 없어서 그렇지 맛이나 영양분은 그대로거든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구매해서 식재료도 저렴한 가격에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이런 공생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아, 달래 못 이기지. 토마토 신선함이 느껴지는데 달래의 봄의 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근데 조금 저는 이게 봄철 식재료 밥상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그래 다 봄철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지금 제육볶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광양 돼지인가요? 광양 매실 에기스가 지금 양념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한다는 향긋한 곤드레밥과 함께 달콤한 광양 매실이 듬뿍 들어간 고기를 올리면 그 맛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 맘 알죠. 아, 맛있죠. 괜찮죠.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사랑한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여기에 도다리 쑥국까지 더해주면 입안에선 봄 잔치가 한창입니다. 진짜 뜨겁거든요. 그렇죠. 근데 많이 뜨거우시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 순간 내 입천장이 까줘도 좋아. 도다리 쑥국만 내 몸에 들어온다면 내 입천장 뜸이야. 내주겠다. 입천장 여름 되면 나겠지 뭐. 제철 음식은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맛도 좋고 영양도 가장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나긴 추위를 견디고 올라온 봄 제철 식재료들은 그야말로 영양 덩어리인데요. 나른해진 봄 날씨에 기운도 없고 입맛도 없다면 제철 식재료로 만든 요리 어떤가요?